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노르웨이 북해 유전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간밤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유주들이 오늘장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S-오일은 최대 6%, SK이노베이션은 5%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발 악재액 장중 한때 16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AI 전용 칩 블랙웰의 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1.8%가량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동반 강세를 보였던 HLB 그룹주 전반이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지 단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CJ제일제당과 CJ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관사로 모건 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업계는 해당 사업부의 몸값이 6조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끝이 났을지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도 엔비디아와 테슬라 간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가장 먼저 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이죠. 드디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양산 지연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1% 이상 밀려난 엔비디아 보고 계시고요. 또 테슬라는 차기 행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여전히 5.6%의 급등세 이어갔는데요.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자율주행 섹터, 또 전기차, 2차 전지까지 다 같이 힘을 받아가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고 대마 합법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장 들어서 이 오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리화나 관련주들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로보티즈 이 개별주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로보테마 현재 맥이 돌고 있네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K원전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에 따른 모멘텀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란 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원전 섹터 강하게 반응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반적인 증시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47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현재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 셀코리아로 기조를 바꿔선 외국인이죠.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2% 이 코스피와는 정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686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만이 나홀로 약 49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어제의 이 상승폭에 따라서 오늘은 다소 그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힘을 실어주실 이분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또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샵 008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여러분의 템베거 메이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역시나 오늘 좀 예상대로 테슬라 향, 엔비디 향 따라서 좀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블랙웰이 저번에도 한번 젠슨왕이 결함을 인정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서버 과열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양산에 자꾸 좀 황신호가 켜지는 모습이네요. 네. 자, 뭐 그로 인한 영향인 건지 어제 이제 뉴욕 증시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사실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내 증시에서의 외인들의 조금 매수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건 또 뭐냐면 코스피 밴드 자체가 어제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영향이었죠. 오늘도 그래도 나름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큰 변동성 없이 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좀 모멘텀 거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 이슈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이게 원체 기대감에 그 블랙웰이란 그 또 새로운 물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게 반도체 이슈가 또 커지게 되고 블랙웰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나 블랙웰이 또 시장에 나오는 시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아직까지는 트럼프에 대한 그 여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좀 오늘 장과 어제 장을 딱 보아하니까 종목이 너무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대형주 나름의 움직임들이 딱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고요. 테마주들도 딱 정해져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당기며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반등 쫙 나왔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자리 자체가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2,600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500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근데 그 기로에 있는 자리에서 외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제 이제 좀 들어온 듯 했지만서도 네, 아직은 아닙니다. 최근 한 달 동안 4조 5천억 매도거든요. 이 부분이 좀 매수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그 기관들이 매수세를 하고 보이지만 그 수량 자체가 아직은 네,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저희 두 가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오전 장을 이끈 두 가지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강한 반응 보여줬었는데요. 가장 먼저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로봇 업계에서요. 인간의 신체처럼 정밀한 물리력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신체 지능을 바탕으로 한 피지컬 AI에 굉장한 각광을 주고 있는데요. 이 오늘 로보티즈가 MIT와 함께 피지컬 AI 개발을 바탕으로 한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가진 이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정말 이 인간이 젓가락질을 하고 이 정밀한 어떤 움직임을 구현을 하는 것처럼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 휴머노이드 수준에서 이 동작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 단위 수준이 아닌 연방 수준에서 추진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차기 교통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인데요. 현재 이 머스크 CEO의 우주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 투자로 알려진 우버 임원 출신의 에밀 마이클이 이 교통부 차기 장관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현재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청사진이 실제로도 현실화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차례대로 한번 로봇부터 볼까요? 네, 요즘에 세상은 이제 테슬라 세상, 일론 머스크의 세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뭐 나름의 세계 대통령인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 차트인데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 위에 이제 전에 열려 있었던 자리까지 가보자면은 뭐 일전에 여기 자리도 보이긴 하는데 충분히 다 돌파해 주겠죠. 이걸 차트를 왜 키움은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은 흐름입니다. 아마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바람이 좀 불어버리면서요. 국내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뭐 우선은 자율주행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로봇은 물론 MIT 이슈가 좀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냥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든다는 건데 이미 사실 다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뭐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뭐 시장에 막 이슈가 되면서 확 급등을 주고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더불어서 조금 그 테슬라 쪽과 연계돼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SPG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8%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바닥에서 이제 돌리려는 채비가 살짝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BB테크도 완전 진짜 끝바닥에서 거래가 살짝 붙으면서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확대를 더 해드리자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조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대응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오늘 이슈 통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다. 그리고 오늘 나름의 좀 차트가 이뻤었던 휴림 로봇이 N자 파동을 좀 그려내다가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도 바닥에서 자, 3바닥 거의 확인하고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리가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물론 이제 큰 폭의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시점에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는 앞으로 보더라도 막 흔들리거나 죽진 않을 거예요.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관련주들은 대응하시고요. 매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이제 급등 나왔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겠지만 다른 종목들은 아직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차트 대응 보시면은 이 자리거든요. 반등 나오면 22,500원대, 뭐 23,000원, 22,000원대 이 정도까지 흐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라인상으로는 121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이슈를 통해 자율주행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라이콤이 9%대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바로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쉬웠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11%대까지 상승은 나왔고 SOS랩이 6%대 현재 움직임이고 퓨런티어가 7%대인데 이게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요. 이게 테슬라 이슈가 쉽게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어서 뭐 라이콤이던 뭐 급등한 거 제외하고 아직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종목이라면은 조금 기다려볼 만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차트를 가만히 펼쳐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음봉 라인이 굉장히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게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급등 나왔다가 바로 꼬꾸라진다고 할까?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서 보건대 거래가 터져주면서 N자 패턴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와서 이쁜 그림이긴 하거든요. 이슈는 근데 또 계속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고점 자리까지도 우선 차트 상황이 열려있는 그림이라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라이콤이 오늘 빠지긴 하지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마이너스 상황이신 분들은 기다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요. 큰 차트 대응에서 보자면은 이제 바닥에서 약간 돌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할까요? 자,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큰 바닥 확인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횡보 중인 상황인 겁니다. 오늘 살짝 이제 반등 포인트가 나왔지만은 이게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짧은 구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또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상황. 뭐 퓨런티어나 사실 뭐 SOS랩도 바닥에서 좋은 그림이긴 하니까 같이 보셔라.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관련주들은 쉽게 무너지는 테마가 아니니 차분하게 보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시장이 아직은 많이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급하게 대응하기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은 계속 유효한 시장이다. 아시겠죠? 요거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로봇 모두 단기 모멘텀이 아닙니다. 이 긴 호흡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께서 고민인 그 어떤 종목이든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오늘 지금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머물러 가고 있고요. 0.18% 방금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한 모습 삼성전자 봤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각으로는 0.82%, 0.7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7만 4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LG엔솔은 오늘도 2%가량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오늘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 16만 8,100원 선을 제가 보고 나서 차트상으로도 5일선 저 밑으로 추락한 모습이 참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요. 삼성이 다시 좀 잘 가준다 싶으니까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좀 금쪽이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게요. 하이닉스가 뭐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꼭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오늘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은 시장이고 다만 종목별로 해서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요. 그 폭 자체도 몇몇 종목들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이슈,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급반등하는 포인트도 있고요. 배당 매력도 같이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눈여겨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나름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게임주들의 흐름이 조금 눈에 띄었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만에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은 넷마블이 주저앉다가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종목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이 주저앉아서 차트 이렇게 잘 가다가 주저앉았어요. 시장이 지난주에 많이 힘들면서. 그 전부터 살짝. 그러다가 이게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0선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살펴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추세적으로 만연하게 다시 한번 올려치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빠르게 반등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좀 소외받았던 그 종목들 가운데서 게임주들이 좀 기대감에 따른 부분, 더 이상 좀 밀릴 게 없다는 판단, 아니면 중국의 파노 이슈라든가 등등의 이슈를 통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리고요. 그다음 보면은 현대오토 에버나 뭐 자동차 관련해서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모습 글로비스나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많이 밀렸었던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종목들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삼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의견 드리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조금 답답하지만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종목 대응하시고, 대형주들은 현 시점부터 꾸준하게 반등을 노리고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주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종목들,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저희 이분들을 위해서 이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 종목 나와줬네요. 삼천당 제약 나와줬습니다. 16만 8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좀 유의 깊게 지켜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삼천당 제약 1.4%가량 밀려나면서 11만 2,700원에 거래 중이죠. 이 지난주 금요일에 단기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돌려 세우나 싶었는데 오늘 또 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면 좀 하방은 탄탄하게 막혀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삼천당 제약이 최근의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네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급반등 나와줬다가 좀 빠르게 좀 밀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삼천당 제약은 추세 흐름에서 보면 단기적인 그 자리에서는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저점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전에 이제 박스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가 여기 자리 포착은 돼요.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재가 부근에서 갑자기 크게 밑으로 꽂아내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횡보하거나 반등이거나 요거 둘 중에 이제 하나의 흐름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이제 16만 원 자리세요. 16만 원 자리신데 사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살 수 있었던 충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쯤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당장의 그 어떤 대형 이 당시 이슈보다도 더 좋아야 되는데 딱히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시장이 조금 끌고 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돌려 세우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바닥은 조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라오기를 좀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비중은 10%신데 아직은 좀 그렇고 언제 조금 이걸 단가를 낮추시면 좋으냐면 좀 시장이 2,500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조금 뭔가 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일 때 시장 자체가 그러면 그때 단가를 한번 낮춰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여기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14만 원 정도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구간대에서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올라오더라도 이때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구간을 지나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선 뭐 괜찮다. 더 이상 빠지는 건 제한적이니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주 반도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현재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만원짜리가 깨졌네요. 0.81%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9,840원 선에 거래 중인 제주 반도체. 오늘 다행히도 5일선에 안착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봉 차트를 보니까 좀 차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제주 반도체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매수가가 이제 13,000원대 매수하고 계시고요. 이것도 참 좋은 이슈, HBM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좀 쭉 나왔었다가 쪼로록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바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뭔가 브레이크가 살짝 있긴 했어요. 이때 보니까 여기 브레이크 잡혔었던 지점이네요. 이걸 좀 지워보고 보자면 약간의 좀 횡보세가 있었잖아요. 요런 때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은 이제 깨버린 상황이라서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 바닥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단가는 이제 13,000원대신데 요거 다 밀려 내려온 다음에 돌리는 모습 다시 봐야 돼요. 이때 한번 시도가 있었지만은 시장이 원체 8월부터 해서 개판이어가지고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은 한 번 더 내려왔다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회복이 빨리 나온다면 더 이상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얘는 차트 구조상으로는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려오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요. 내려왔다가 최소한 한 2주에서 4주가량, 한 달로 볼게요. 한 달가량 한 멈춰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한 달입니다. 멈춰 있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맞추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받고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종목은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돌아서면 올라가면 따라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밑으로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다만 여기 손절하도 의미 없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어느 순간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고 좀 더 떨어지는 거 보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90원에 20% 주셨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봐야겠죠. 현재 재룡전기입니다. 0.3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4,750원 선에 거래 중인 재룡전기. 아직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데요. 현재 이 재룡전기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은 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간의 낙폭이 좀 과대했지 않나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 급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자, 재룡전기 참 좋은 회사인데요. 뭐 재룡 산업도 그렇고, 뭐 요즘에 송배전 전력 관련 전력망 보면은 뭐 LS 일렉트릭, HD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실적이 그냥 담보가 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보증돼 있잖아요.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올해 실적도 그러하고 내년도 그러해요. 근데 이게 후내년도 그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수주 모멘텀이 계속 넘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차트가 돌리면서 이 전고점을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내년 이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종목군들이고, 사실 지금 현재 단가에서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고 잘 하고 계신 거고, 다만 이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정말 뭐 진짜 개판이잖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뭔가 아주 그냥 소외받아서 저 구석탱이에 던져져 있는 시장이죠, 우리나라가요. 그 상황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 이렇게 저평가돼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주라 그래가지고 완전 소외받아서 구석에 박혀있던 종목들도 주목을 받는 순간 올려치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럴 시간이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조만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실적 보고서 가져가세요. 저 전고점 넘어갈 겁니다. 내년까지 보고 곱하기 2배 이상의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웨이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바로 보시죠. 현재 웨이비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0.3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670원 선에 거래 중인 웨이비스인데요. 좀 히스토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지난달 25일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나게 되면서 이 새내기주 한파를 이끌었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또 최근 이게 우주항공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좀 본격적인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앞으로 또 새내기주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전략 접근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주항공의 뭐 드론에 뭐 이렇습니다.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요. 1,300원대에 있으시네요. 돌려 세울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때도 저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면서 돌려채울 세비를 하는데 최저점 자리가 8,420원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웬만하면 안 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사실 종목이 뭐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요거는 이슈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시장이 좀 도와줘야지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상황인 거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이탈 나오면서 8,000원짜리 마저 깨버리잖아요. 그때는 우선 빼시는 게 맞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 빠르게 매수가 이상은 바로 튈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11,000원대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방향 잡고서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선은 8,000원 기준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매수가 단가 뭐 중요하지만 그냥 이 종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000원 기준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살짝 내려올 수 있거든요. 돌리는 거. 그래서 우선은 요것만 조심한다면 안 깬다면은 죄송합니다. 11,000원까지 상승은 기다려볼 수 있으나 문제는 8,000원이겠구나. 요것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8,000원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신고가도 그렇고 신저가도 그렇고 의미가 있잖아요. 신저가는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상장한 것 중에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번 그림을 타버리고 나다가 쭉 깨지다가 일시적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무너지고 이게 패턴의 반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계속 저점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림이 설마 나올까 싶기도 한 거예요. 이 종목 이전에 한번 상담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죄송하지만 이 종목 답이 없다고 이 방송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웨이비스도 분위기가 8,000원 밑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참 아쉽지만 빠져나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안전하게, 그리고 다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은 현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급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4,800원 또 30% 주셨고요. 지금 시각 삼화전기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현재 삼화전기입니다. 3.59% 오늘 굉장히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31,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 급등하는데 거래량이 참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의 급등 좀 단기적인 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까요? 네. 자, 삼화전기가 44,800원짜리시네요.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예요. 문제가 되셨던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좀 시장이 좀 많이 힘들면서 빠졌었던 것 같고 뭐 회사도 괜찮아요. 실적도 내보다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시장이 안 도와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냉정한 현실이에요. 문제될 종목 아니니까 홀딩하시면 되고 매수가이로는 기다리시면은 웬만하면 올 겁니다. 특별하게 힘들 거 없어요. 그냥 옵니다.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여부인데 답답하시면은 그냥 원가 이상에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뭐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개인 판단인데 돌려 세우고 나서 어떻게 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5만 원대 안착하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만 원까지는 홀딩을 해보고 5만 원부터 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 거니까 조금 참고서 다시 한번 매수가로 올라가는 기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경케미칼 들어와 있습니다. 9,845원 그리고 15%인데요. 지금 시각 애경케미칼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0.11%가량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8,9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화학주 참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좀 거래량이 좀처럼 붙지 않아서 아쉬운 애경케미칼. 앞으로의 대응 지금 바로 짜볼게요. 네. 자, 10,000원 좀 안 되는 단가에 보유하고 계시고요. 역시나 이제 큰 바닥이라 생각하고서 대응을 하셨어요. 8월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최근이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조금 역시나 좋지 않으니까 영향을 주는 거고요. 상담을 최근에 종목 많이 해드리지만 뭐 이것도 딱히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돌려 세울 만도 한데 거의 뭐 저 끝자락까지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거의 다 빠졌어요, 사실. 더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여기서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매수가까지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바로 올라올 것 같고 얘는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12,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맞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12,000원까지는 단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상황 보다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12,000원까지 홀딩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다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홀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저한테도 익숙한 종목 들어와 줬네요. 1,639원, 또 60%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으신데요. 지금 시각 오성 첨단 소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주죠. 오늘 마리화나주들 급등 나오게 되면서 20.92%가량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요, 미국 법무부부터 복지부까지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면서 대마 합법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돋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마리화나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급등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60%, 1,600원에 오늘 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슈가 이제 좀 생겼으니까, 그리고 상승의 첫날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저앉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오늘 현재 반나절의 거래량이잖아요.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오늘 같은 장에서는 바로 정리를 하진 않아요. 정리하진 않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도 분봉이 간당간당하구나. 자, 분봉 상황에서 보면은 현재 추이상으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기가 1,700원짜리 여기 라인인데 3분봉의 20선인데요. 요게 1,700원짜리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 보면은 여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장대 양봉의 꼭대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 이탈이 항상 위험하거든요. 이 자리 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다가도 살짝 깼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매수가는 우선은 1,639원대, 네, 여기 정도에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단기 패턴상으로 보면은 우선은 차트 추이상으로 봤을 때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3분봉 라인으로 볼 겁니다. 이탈한 게 살짝 있긴 하네요. 왜 사라지지? 살짝 이탈한 게 있긴 하네. 약간 버티는 자리도 있네요. 거의 지금 딱 자리가 그 기로에 약간 놓여 있다고 해야 되나? 오늘 자리에서.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여기 라인도 걸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으면 제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1,700원짜리라 한두 번 지켰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 1,690원짜리 잡고요. 여기 자리 이탈이 나오면은 20%에서 30%가량은 저는 아마 정리를 할 겁니다. 절반가량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에 비중 자체가 너무 커요. 네, 죄송하게도 너무 커요.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비중을 누가 60% 과감한 베팅은 좋아요. 적은 금액으로 과감한 베팅 좋은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최소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중은 보통 30% 안쪽으로, 이것도 높거든요.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700원, 1,690원짜리 이탈이 나오면, 안 나오면 괜찮고요. 안 나오면 더 갈 수 있는 건데 나오거나 한다면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약간의 포지션상 안 좋은 그림이 좀 보이긴 해요. 이것도 밑골이 있긴 한데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 1,690원 기점으로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비중을 조금 줄이시던 간에. 근데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의견으로 드리는 거니까 개인판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으면 단기 트레이딩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면은 저는 이 정도 수익에 그래도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다른 걸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은 마리화나 이슈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상황 보시면서, 아니면 조금 더 한 최소한 한 달가량은 더 보셔야 될 겁니다. 막 흔들리면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렸다 갔다 밀다, 그것도 볼 수 있으니까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요 고점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예, 그건 가능한데 짧게 단타 대응하셨다면은 오늘 자리에서는 1,690원 자리가 위험하지 않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노공업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만 3,500원 또 10% 주셨고요. 지금 시각 리노공업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0.3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만 1,900원 선에 거래 중인 리노공업.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시총 10위단에서 오르내리면서 다소 좀 시장을 호령했던 종목이죠. 지금은 연중 최저점 라인에 진입을 했다가 좀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잡을지 지금 바로 여쭤보고 올게요. 네, 자 리노공업 단가가 18만 원 초반이시고요. 종목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인데 참 주가가요 안 도와주네요. 그렇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짧게 일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자락 추세가 이렇게 있긴 하네요. 확대 잠깐만 해볼게요. 완전 끝자락인데 잠시만요. 완전 끝과 끝으로 맞추면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까지 라인을 안 잡고요. 끝에 꼬다리로 있는 거는 저는 항상 떼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밑꼬리 자리는 주봉이라도 보통은 떼요. 네. 일시적인 자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러면 확대해 보자면 현재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가 인식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차트가 좀 돌리는지 여부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매수가는 여기시단 말이에요. 비중은 10%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런 고민이에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라인상의 이 추세 자리에서 5년치입니다. 추세 자리에서 이 하단 자리 이탈하는 경우는 뭐다? 분할 매수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매년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리노공업의 현재 자리일 겁니다. 지금 여기 15만 원대.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이 자리를 저점을 이탈하는 자리, 15만 이탈할 자리 자체는 단가를 낮추셔야 되는 그런 자리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매수를 확 들어가셔도 똑같이 10% 사셔도 확 낮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여기 자리까지 반등은 나올 거예요. 17만 원 선까지. 근데 2배로 10%더 늘리셔도 단가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현재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시원하게 다시 매수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튀기 시작하면 22만 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22만 원까지. 순식간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밀릴 만큼 다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해 보시고요. 매수가 이상까지는 움직일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바이오메딕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200원 또 20%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바이오메딕스 지금 이 시간 27.98%가량 이 상한가에 잠겼다가 잠깐 풀린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23,6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현재 지난 차트를 보자면요. 지난 12일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한가가 한 2번 정도 하한가에 진입을 했었고요. 또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 급등 나오면서 이 현재 명확한 이유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S바이오메딕스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할지 조금 더 들고 있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 종목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뉴스창 한번 열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에서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유 없는 급락은 뭐다?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첨생법 이슈 좀 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뱀다 네프로셀이 조단위 가치인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약 자체, 신약 자체나 복제약들은 전부 다 조단입니다.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기술 수출 LO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첨생법 개정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의 대장주가 있죠.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이 잘 갈까 싶기도 한데. 자, 어찌됐든. 자, S바이오메딕스는 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주가가 반등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딱히 저는 이게 시장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 것 같고요. 이슈가 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첨생법 관련해서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 대장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엠젠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예요. 예전에 이제 엠젠 플러스라고 있었잖아요. 이 종목이 대장주예요.
이 종목이 첨생법 이슈만 붙으면은 주가가 막 날아갔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종목이 좀 기억이 나고요.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에서 보면은 그래도 강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수가 이론은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비중을 그 20%로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10%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 우선은 홀딩하고 계시고요. 한 번 더 급반등이 나오면은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또 오늘 원체 지금 꽉 들어차면서 가고 있는 터라 설마 여기 상한가 안 잠길까 싶긴 한데 상 들어가고 나서 내일 이번 주에 상황 보고 대응을 해보자. 근데 조금 걱정인 것은 힘이 좀 약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거래가 일전에 이렇게 붙어주면서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일전의 거래량은 올라가지 못한 채 약간 잠기는 모습이라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재처럼 열어보자면. 이렇게 막 못 가는 거야. 약간 어거지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내일의 반등을 보면은 매수가까지 움직임은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아마 회사에서도 이슈거리를 한 번 더 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자율주행 관련주 나와줬네요. SOS랩 볼 거고요. 8,600원에 60%. 오늘따라 좀 이 비중이 높으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가 흐름 보도록 할게요. 현재 SOS랩입니다. 5.05% 마찬가지로 급등하게 되면서 7,900원 선, 어느덧 8,000원 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상반기부터 좀 들고 계신 종목이네요. 네, 이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매수가가 올랑말랑해요. 어제 이제 그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매수가를 딱 못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한 10%좀 안 되시는 그런 좀 상황이세요. 이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가 좀 붙으면서 올려친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약간의 음봉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좀 더 살아있다는 판단하에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왜 맞고 떨어지냐면 전고점 자리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계속. 테슬라 이슈로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한 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뚫어버리면 이거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살짝 조정받다 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해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우선 상황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거라서 우선 급하게 대응만 하지 마시고 혹여나 매수가 위로 온다면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중만 좀 줄여보자. 아시겠죠? 비중이 좀 큰 건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우선은 뭐 오래 기다리셨다가 다시 매수가 위로 올 가능성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분하게 지켜보셨다가 혹시라도 매수가 위로 넘어가면서 9,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급등, 반면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영향이고요. 또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되는 오늘 국내 증시. 또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로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유념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하루도 계속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